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2단원.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한번 찾아왔어요. 자, 저번 시간에 시간이 좀 길었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간략하고 짧게 첫 번째 항등식 파트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항등식 파트입니다. 항등식은요, 지금만 나오지 않고요, 굉장히 계속 후에도 계속 나와요. 기말에도 나오고, 뭐 2학기에도 나오고, 뭐 2학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항등식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항상 문제에 멘트가 고정적으로 써 있어요. 그 멘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죠. x값과 관계없이, 자,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이 멘트가 아마 귀에 꽂혀 있을 거예요. x값과 관계없이, x값과 관계없이, x값과 관계없이 항상 뭐한다?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럼 x에 관한 항등식. y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y에 관한 항등식. 뭐 z값과 상관없이 뭐 이러면 z에 관한 항등식, k값과 관계없이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값과 관계없이라는 이런 멘트, 이 x는 뭐 하는 거다? 변하는 겁니다. 미지수입니다.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에 관한 항등식. 예를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가로 열고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등호가 있죠. x값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x에다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4를 집어넣든 좌변과 우변은 어떻게 하다? 똑같다. 이게 바로 항등식. 우리 언제? 중학교 때의 정의였죠. 자, 그렇다면은 항등식이라는 얘기는요,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돼? 똑같이 생기기만 하면 그냥 항등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었냐? 이렇게 했었죠. 예를 들어 2x-1은 ax 플러스 b다. 기억하시죠? 자, 얘랑 보세요.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얘기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a값이 얼마? 당연히 2겠고요. b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겠죠. 자, 이렇게도 했었고 몇 차도 있었냐? 2차도 있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너무 쉽죠? 그죠? 중학교 때 이렇게, 이게 항등식일 때 a는 얼마? a는 1, b는 얼마? 마이너스 1, c는 얼마? 2가 됐었다. 이게 언제 거? 중학교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거보다 조금 더 살짝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고등학교 과정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이게 뭐다?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a랑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뭘 알아야 되냐?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우선 항등식의 정의는 이 멘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 풀 때는요, 항등식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둘이 같다. 이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물론 이 정의의 멘트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제 풀 때는 항상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다. 자, 보시면요, 우변이 얼마예요? 0이겠죠. 그럼 좌변도 얼마 나야 돼요? 0이어야 돼요. 무슨 값과 관계없이? x값과 관계없이. 즉 x에 1 넣어도 0 나와야 되고 2 넣어도 0 나와야 되고 1000을 넣어도 0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00을 넣어도 0 나와야 돼. 그러면 a가 얼마? 무조건 0이어야 되고요. b도 0이어야 됩니다. 조금씩 생각하는 문제로 되죠. 자,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차도 있어요? 2차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얼마? 0. 허허. 방금 전에 이해했다면 이것도 이해가 끝났죠. a가 얼마 나오냐? 0 나와야 되고요. b도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고 c도 0 나와야 됩니다. 자, 정의로 보면 x값과 관계없이라 그랬죠. x가 100을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되고 1000을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500을 집어넣어도 0 나오려면 a, b, c가 다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치만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느냐? 아니죠. 살짝만 바꿔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a-2x 플러스 b 플러스 1이 얼마? 0 이렇게 납니다. 그럼 한마디로 a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자,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된다.
x에다 100을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되고 1000을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되면 a는 얼마? 2여야 되고요.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문제가 또 이렇게만 쉽게 나올까요? 그렇지도 않죠. 이걸 또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ax 플러스 3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b는 0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물론 센스 있다면 바로 풀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 멘트는 x에 관한 항등식이라서 자, 그 x로 뭐 하셔야 되냐면 묶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2차라면은 x에 대한 뭐 내림차순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2차일 경우 1차는 묶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k값과 관계없으면 k로 묶고 뭐 z값과 관계없으면 z로 묶고 y값과 관계없으면 y로 묶고 만약에 식이 2차야 묶을 수 없으면 그게 뭐예요? 내림차순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x로 묶어요. 그럼 a-1 x 플러스 b 플러스 3 이거는 0 바로 이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a가 얼마? 1, b는 얼마? 마이너스 3인 걸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항등식 푸는 방법 뭐야? 묶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1차만 나오느냐? 아니죠. 몇 차로 나와요? 2차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2차도 똑같이 계산 한 번만 해볼까요? 2차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a-2 뭐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x 플러스 c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뒤에 멘트가 샤르랄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얼마? 2 b는 얼마? 마1 c는 얼마? 마5 끝. 그럼 이렇게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이게 다 분배해서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림차순을 만들면 다시 이 모양이라고. 내림차순 2차는 이런 모양. 즉 1차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2차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요. 여기까지 나오네요. 자, 여기다만 살짝 요거 지워볼까 이제? 2차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요.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미정계수법은 솔직히 뭐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푸는 방법이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지금 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 그대로 계수비교법.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x의 계수가 얼마? 2. 여기 x의 계수도 얼마여야 된다? 2여야 된다. 그래서 a가 2, b는 당연히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계수비교법. 지금 이거 싹 다 쓴 게 뭡니까? 계수비교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건 아직 안 배웠네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배웁니다. 뭐예요? 수치 대입법. 말 그대로 임의의 숫자, 수치를 뭐한다? 대입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로 문제를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뭐냐면요.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 fx가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는 어떨 때 계수비교법을 쓰고 어떨 때 수치대입법을 쓰는지를 익혀야 돼. 몸소 익혀야 됩니다. 자, 어떤 게 더 쉽고 빠를지를 생각해야 돼. 자, 계수비교법은 언제 쓰냐면요. 전개가 빠를 때. 전개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얘 수치대입법 전개가 뭐 당연히 어떻게 할 때요? 어려울 때.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얘 문제죠. 자, 보시면 몇 차냐? 1차. 그리고 얘는 몇 차? 2차. 곱하면 3차. 자, 거기에다 fx를 곱했더니 몇 차식이 돼? 4차식이 돼. 이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fx는 몇 차인 걸? 1차인 걸 구할 수 있어. 그죠? 심지어 1차이면서 그 x의 개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x의 개수 1, 여기 x의 제곱의 개수 1,
그럼 여기 x 4제곱의 개수도 1이니까 이 fx는 무조건 x 플러스 이런 C꼴 모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돼? 전개에서 개수 비교해도 풀립니다. 근데 이걸 언제 전개하고 있어요? 그죠? 전개가 빠르지 않습니다. 전개가 조금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려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쵸? 자, 이럴 때는 바로 뭐가 빠르냐면 수치 대입법이 훨씬 빠르다. 왜 수치 대입법이냐? 바로 정의죠. 항등식의 정의.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에 똑같은 값을 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똑같다.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요. f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fx를 없애야 돼요. 없애려면 여기 보세요. 얘가 없애려고 x 얼마를 집어넣냐? 마이너스 1. 왜? 얘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무조건 뭐 얼마 돼요? 0 되거든요. 0에다 얘네를 곱해봤자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싹 다 0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얼마 나오냐면 0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여기 0이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x에 얼마를 집어넣느냐? 여기 보세요. x가 아니라 뭐로 써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있죠. 물론 x에다 루트 1을 넣어도 되지만 x제곱 대신에 2를 넣는 게 빠릅니다. 왜? 4제곱과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x제곱 대신에 2를 넣으면 여기도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뭐 돼요? 또 0 돼서 날아갑니다. 그럼 제곱을 제곱해야 x 4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2의 2 마이너스 b가 얼마다? 0이다. 자, 위에서 아래를 뭐예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면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는 얼마냐? 0이다.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b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였냐? 항등식이죠. 항등식 푸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있습니다. 뭐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전개가 편하면 개수비교법, 전개가 어려울 때 수치대입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나머지 정리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어서 녹화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 문제 풀고 보겠죠? 한 문제 풀어서 빨리 여기에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갖고 올게요. 힛! 자.